민승이는 수업 시간이면 누워서 잡니다. 피곤하니? 아프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다고 민승이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반항심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승이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해봤는데요. 집에 와도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게을러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쌤 오브 쌤의 멘토 심리상담사 박상입니다. 오늘은 민승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증상, 무기력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기력감이란 열심히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쳐서고요. 두 번째는 공감보다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아서입니다. 지쳐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써버린 거죠. 어른들의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정신분석자인 프리덴버그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요.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연료가 모두 소진한 것 같이 우리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내 마음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더 의욕이 없어지고 나아가서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사실상 12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입시 레이스를 띱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거나 수업 시간에 누워서 반항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미 너무 지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멘탈이 강한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들도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아이가 지쳐 있는 것을 모르고 게을러서 그래, 의지가 없어서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쳐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이유는 너무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한테서 나타납니다. 너무 침범이 많았기 때문에 주도성을 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나 교사의 지나친 잔소리, 평가, 권위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런 거는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은 어리고 순진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그냥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올바르게 자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반항심이 생겼다가 점점점 그 반항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복싱 경기에서 정말 한 방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떨 때 쓰러지죠? 누적된 잠펀치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잠펀치에 많이 맞아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잠펀치를 집에 가서도 맞고 학교나 학원 가서도 맞아서 이제는 웬만한 지적이나 잔소리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주도성은 하나도 없지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무기력증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학교 가라 그럼 가고 학원 가라 그럼 가고 운동 가라 그럼 가는데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누워서 자거나 너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꿈이 뭐야 그러면 없는데요. 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몰라요. 없어요. 이런 것만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의 그냥 뛰어야 될 때는 뛰고 친구들 옆에서 다 뛰고 있으니까 나도 뛰어야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이들도 의지력이나 주도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는 무기력증 아이들처럼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런 무기력한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지점은 이 무기력증이라는 건 한순간에 온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에 의해서 일어난 증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잘조잘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음식, 스포츠, 연예인 이렇게 아이들의 관심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없다면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고 끝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대화를 할 때 가장 잘못된 실패 요인은 어른들이 하고 싶은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성적이라던가 뭐 학교 생활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야기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났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건 이런 대화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의무감을 가지고 대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대화 자체를 재밌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끝내고 나면 다시는 대화를 안 하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재미나 나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 엄마 재미죠.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한다는 것이 무능력에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성적이 중위권인데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이번 주 한 주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기, 뭐 이런 식의 계획이라면 아이의 무기력증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역시 나는 계획을 세워봤자 안 돼. 역시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더 할 거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승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뭐 수첩 정리를 할게요 라던가 뭐 수학 문제 한 두세 개는 풀 수 있어요 라던가 뭐 학원은 결석하지 않을게요 라던가 수학 시간에는 누워있지 않을게요 라던가 그것이 아이가 선택한 계획이라면 존중해 주십시오. 아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선생님들께서 옆에 코치로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뤘으면 칭찬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보상도 해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민승이가 세웠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수학 시간에 누워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 계획을 이룬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민승아, 너 오늘 정말 수업 시간에 누워있지 않았구나. 넌 정말 약속을 지켰어. 넌 정말 네가 계획한 걸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루겠다고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했을 때 그 팩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해도 납득이 되는 작은 것들. 내가 선생님한테 어저께 수학 문제를 10개는 못 풀어도 4개는 풀겠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4개를 풀어왔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민승아, 우리 어저께 약속한 4문제를 네가 풀었구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아이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상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좋아할 만한 과자를 하나 주시는 것도 좋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고 어른들도 보상을 좋아해서 어디 식당에 가도 도장 하나 찍어줘도 그 식당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보상을 좋아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작은 보상이라도 주시면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낙심하고 좌절해서 넘어진 그런 무기력증에서 조금씩 행동과 의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쌤 오브 쌤 멘토 심리상담사 박상이었습니다.